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폴더블 스마트폰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표 종목으로 분류되는 KH바텍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KH바텍 주가 동향을 살펴보면요, 2월 이후부터 굉장히 급격하게 주가가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2021년 들어서 주가가 꾸준히 조정을 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지금 거의 1분기 동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KH바텍의 주가 상승은 조금 의외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이 구간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요, 개인 투자자가 약 63만 주 가까이를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약 8만 주 가까이, 그리고 특히 트렌드에 민감한 기관 투자자들이 52만 주 가까이를 매수하면서 최근 KH바텍의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주체는 바로 기관 투자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2019년도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 이후에 약 2년간 폴더블 스마트폰 업황이 어떻게 돌아갔는지에 대해서 한번 쭉 알아볼 거고, 그렇게 지난 2년간의 폴더블 업황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한국 증시가 가장 뜨거웠었던 2020년 왜 폴더블 스마트폰 그리고 KH바텍만큼은 주가가 부진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까지 같이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 다루고 싶은 궁극적인 내용, 그러면 그동안은 왜 주가가 부진했는데 왜 최근 한 달간은 기관이 굉장히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지, 그 반전 포인트들은 무엇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면서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따라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늘 마찬가지로 세 가지 섹터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높았던 기대감에 대한 실망감 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KH바텍뿐만 아니라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 세경하이테크와 파인테크닉스와 같은 섹터로 분류되고 있는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부진했었던 공통적인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내용을 다루면서 폴더블 스마트폰 업황을 같이 한번 돌아볼 거고요. 그러면 최근에 어떤 반전의 포인트들이 있었는지는 두 번째 섹터, 삼성전자의 고민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부분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섹터에서는 역사의 반복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 하는데요. 이 부분은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해서 투자를 꺼려 하시는 분들, 폴더블 스마트폰이 결국 미래의 핵심 폼팩터로 자리 잡지 못하고 얼마 있다 사라질 거야 라고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다 보니까 폴더블 스마트폰 투자를 꺼려 하셨던 분들은 세 번째 섹터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높았던 기대감에 대해서부터 같이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한번 돌려서요, 2019년 갤럭시 폴드 1이 출시됐던 시기로 같이 한번 돌아가 보고 싶어요. KH바텍 주가 차트를 보면 9월부터 폭발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2019년 말까지 주가가 거의 3배 가까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한 8,000원 정도였었던 주가가 24,000원, 막 이 수준까지 올라갔었으니까요. 이때 당시 주가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2019년 9월달 출시된 폴더블 스마트폰이 과연 내년에는 얼만큼 많은 숫자가 나올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고, 실제로 주가가 굉장히 좋았던 이 시점에 나왔던 레포트들을 살펴보면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을 전체 스마트폰의 한 2% 정도 차지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때 추정치가 전체 스마트폰이 약 한 3.3억 대 정도로 봤을 때 2%의 추정치는 약 600만 대에서 700만 대 사이 정도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즉 2019년도에 갤럭시 폴드 전체 수량이 50만 대였는데 2020년도에 600만 대, 700만 대 정도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10배 커진다라는 걸 의미했었고, 그런 기대감들이 바로 이렇게 뜨거웠던 주가 상승을 가능하게 했었던 원동력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주가가 어느 정도 뜨거웠었냐면 이때 당시 코스닥 지수를 살펴보면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던 시절이었고요. 반면에 KH바텍 주가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았던, 그리고 중간중간 약간의 하락을 보여줬었던 이 시절에 KH바텍은 2배, 3배 가까운 주가 상승을 보이면서 2019년 말로 돌아가 보면 그때 당시 여의도에서 제일 핫했던 종목은
누가 봐도 KH바텍이 분명했었습니다. 그만큼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그럼 그때 이후에 코스닥 지수는 너무나 뜨거운 모습을 보여줬죠. 코로나 이후에 전고점을 이미 월등하게 뛰어넘는 2020년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KH바텍은 지금 주가를 보시는 것처럼 그때의 전고점을 한동안 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2019년도 말에 지수 평균보다 월등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KH바텍이 오히려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뜨거웠었던 시절에는 왜 잠잠할 수밖에 없었나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 기대량이 꾸준하게 하락했기 때문이에요. 아까 봤던 것처럼 우리가 2019년도 말에 주가가 이 시절 때 폴더블 스마트폰 한 800만 대 정도를 기대했었고 부품사 기준으로는 폴더블 스마트폰 약 1000만 대 정도 수준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숫자가 2020년 상반기 정도가 되면 400만 대 수준으로 반으로 떨어지고요. 실제로 2020년 말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은 150만 대로 기존에 800만 대를 기대했었던 수량 대비에는 터무니없는 숫자가 출하가 됐었습니다. 즉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거에 굉장히 못 미치는 퍼포먼스를 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오히려 중간중간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자, 이렇게 기대치보다 폴더블 스마트폰 수량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기대감에 가려졌었던 폴더블 스마트폰의 단점들이 더욱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갤럭시 Z 폴드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단점들로 주로 언급되었던 것들이 바로 내구성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가격이 너무 비싸다, 화면이 넓은데 S펜이 탑재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등의 단점들이 더 부각이 되고, 또한 조금 더 작은 스마트폰인 Z 플립 사용자들 같은 경우에도 폴딩 자국에 대한 우려라든지 크기가 작기 때문에 활용도가 아쉽다라는 이런 지적들이 더 부각되면서 폴더블 스마트폰은 2019년도 말에 굉장히 향후 중요한 폼팩터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이런 단점들이 계속 부각됨에 따라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결국 2020년도 말 기대치 800만 대 대비해서 한 150만 대 수준으로 굉장히 턱없는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 이 내구성 문제, 그리고 이 폴딩 자국의 문제가 어떤 것들이냐고 하면 갤럭시 Z 폴드를 살펴보면 가운데 이런 주름 형태가 잡히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아무래도 계속 접고 펴고 이 동작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주름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용하면서 굉장히 거슬린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많았었고, 또 다른 단점은 바로 내구성에 대한 우려였죠. 액정이 파손될 것이다라는 우려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폴더블 스마트폰은 초반에 가졌던 기대 대비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우려들이 많이 나왔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주가 지수가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KH바텍 주가가 더 상승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마 2020년 KH바텍 투자하신 분들은 아마 마음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주 KH바텍이 2020년 주가가 부진했었던 이유는 너무 높은 기대치에 그렇지 못한 실적이었다라고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최근에는 어떤 분위기가 변전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알아볼 건데, 그 시작점은 바로 현재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고민을 같이 한번 들여다보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의 퍼포먼스는 사실 엄청나죠. 주가적으로만 살펴보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 최근에는 좀 조정을 겪고 있긴 하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삼성전자가 10만 원이 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에 크게 이견을 제시하고 싶진 않습니다. 주가 상승뿐만 아니라 실적면으로만 봤을 때도 2020년 삼성전자의 퍼포먼스는 훌륭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오히려 19년 대비 늘었고요. 236조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 역시도 작년 대비 더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뛰어난 실적, 그리고 최근의 뜨거운 주가는 충분히 타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의 핵심 두 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반도체와 스마트폰, DS 사업 부문과 IM 사업 부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봤을 때 DS의 퍼포먼스는 분명히 뜨거웠지만 우리의 고민은 바로 IM의 실적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IM 사업부,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이 사업 부문은 2013년 이후에는 꾸준히 우하향하면서 최근에는 뚜렷하게 상승하고 있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성장률을 보면 거의 0에 수렴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IM 사업 부문은 2014년 이후로는
한 6년 정도 뚜렷하게 성장을 못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과연 매출액만 문제가 있었냐? 그렇지 않아요. 연간 영업이익과 성장률을 살펴보면 오히려 최근 2017년 이후부터는 영업이익률이 꾸준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매출액과 영업이익 이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판매량 추이를 보면 더 심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량은 3억 대를 기준으로 우리가 보통 보고 있는데요. 2017년에 3억 대를 돌파한 이후에 2018, 2019 그리고 2020년 올해까지도 3년 연속 스마트폰 3억 대를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출하량 YOY 역시도 0보다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연간 스마트폰 판매량 추이가 떨어진다라는 것도 물론 심각한데 더 심각한 건 삼성전자의 자존심이라고 볼 수 있는 플래그십 시리즈 스마트폰 실적마저도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갤럭시 S와 노트 이 두 가지 모델을 삼성전자 플래그십 스마트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2015년을 이후로 계속 출하량이 줄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차트만 보면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 부분은 충분히 위기감을 느껴야 하는 상황이고 그런 위기감을 느껴야 하는 상황이 최소 4, 5년 정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와 S를 살펴보면 옛날에는 이 두 가지 스마트폰이 분명한 마케팅 포인트가 있었어요. 먼저 첫 번째 갤럭시 노트는 갤럭시 S보다 더 큰 화면을 자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화면을 원하는 고객들은 노트를, 아담한 사이즈를 원하는 고객들은 S를 선택하면 됐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마케팅 포인트는 갤럭시 노트는 S펜을 쓸 수 있다는 점이 바로 노트의 마케팅 포인트 중에 하나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갤럭시 S가 S 플러스, S 울트라 이렇게 점점 화면이 커지면서 갤럭시 노트가 갖고 있는 더 화면이 크다라는 마케팅 포인트가 점점 무색해지고 있는 게 트렌드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스마트폰을 보면 갤럭시 S의 울트라와 갤럭시 노트와 화면 크기가 거의 차이가 없어요. 자, 그럼 나머지 갤럭시 S와 노트를 가르는 유일한 마케팅 포인트는 노트는 S펜을 쓸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었는데 최근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바로 갤럭시 S21 올해 나온 모델에 대해서 울트라 모델에는 S펜이 탑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노트가 갖고 있는 매력이 이제 더 이상 없네? 왜냐면 S도 이미 화면이 커질 대로 커져서 노트와 거의 차이가 안 나는 수준. 유일하게 남았던 펜을 쓸 수 있다라는 것들도 이미 S가 펜을 적용하다 보니까 더 이상 노트는 사야 될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그런 모델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럼 갤럭시 노트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시장을 폴더블 스마트폰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라고 작년 말부터 사람들이 서서히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루머에 올해 초에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나온 메시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올해 하반기 갤럭시 노트 출시가 어렵다라고 하는 고동진 사장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이런 메시지가 나오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노트가 없어지는 게 맞네. 결국 그 시장, 보통 갤럭시 노트가 약 연기준으로 보면 한 1000만 대 정도 판매된다고 봤을 때 그럼 1000만 대 정도는 폴더블이 하겠네. 노트가 기존에 했었던 그 수량만큼은 폴더블이 하겠네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면 작년에는 폴더블 스마트폰이 적게 나갔지만 올해는 다르겠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한 삼성전자가 여태까지 상반기에 갤럭시 S를 언팩하고 하반기에 갤럭시 노트를 언팩하면서 두 번의 마케팅 포인트를 가져갔다라는 점을 봤을 때 올해 공교롭게 상반기에 폴더블 스마트폰 언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폴더블 스마트폰이 하반기에 집중되면서 그러면 작년까지만 해도 상반기에 S, 하반기에 노트 언팩 이게 삼성전자의 핵심 마케팅 아이템이었다면 이제는 상반기에 S, 하반기에 폴드가 되겠네 라고 많은 분들이 현재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폴더블 스마트폰에 낮아졌던 기대치가 최근 들어서 서서히 올라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최근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추정들을 더 확신하게 하는 메시지들이 최근 꾸준하게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점도 고무적인데요. 노태문 사장이 작년 말 내년에 폴더블 스마트폰이 더 다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언급을 했었고요.
또한 올해 주주총회에서 고동진 사장이 올해 폴더블 스마트폰이 대중화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폴더블 스마트폰이 작년 대비 더 많이 생산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꾸준하게 주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폴더블 스마트폰이 올해는 작년 대비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거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이 주가에 더 반영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 전망치가 작년까지만 해도 2021년 폴더블 스마트폰 약 400만 대 정도로 내려왔었는데 최근 들어선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 800만 대 수준까지 최근에 올라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향후 전망을 좋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들이 최근의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단순히 2021년에 폴더블 스마트폰이 늘어난다라는 것보다 제가 사실 더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바로 2022년 숫자인데요. 2021년보다 2022년 숫자가 더 늘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021년과 2022년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DB금융투자에서 전망하고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2022년은 2021년과 다르게 애플이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에 진입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에요. 자, 그럼 삼성전자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폴더블 스마트폰 없이 가만히 S와 노트를 판매해도 수량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정체가 되어 있는 상황 때문에 폴더블을 더 늘리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애플은 도대체 왜 2022년에 출시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애플의 스마트폰 연간 판매량을 살펴보면 사실 삼성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애플 역시도 2015년 이후로는 스마트폰 출하량이 그렇게 많이 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출하량 전년 대비는 꾸준하게 0에 수렴하거나 0보다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판매량을 조금 더 구체하게 봐서 지역별로 나눠보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중국이라든지 유럽 시장에서 꾸준히 스마트폰 출하량이 더 줄고 있고 삼성전자가 위기감을 느끼는 것 못지않게 애플도 현재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애플의 연간 매출액을 보더라도 물론 꾸준히 늘긴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건 바로 이 성장률인데요. 매년 성장률이 어쨌든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는 이 추세, 그리고 영업이익률 역시도 아직까지 물론 애플의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우수하긴 합니다. 하지만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로 추세, 2015년을 정점으로 영업이익률이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 역시 애플 역시 뭔가 변화를 시도해야 되는 타이밍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자, 그럼 변화를 꼭 폴더블로 줘야 하는가? 애플이 변화를 폴더블이 아닌 거로 줄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 애플이 출원한 폴더블 폰 주요 특허를 살펴보면 2016년도에 하나, 2017년에 하나, 2018년에 하나 이렇게 연간 하나 정도의 폴더블 스마트폰 특허를 출원을 했는데 2019년에 3개, 그리고 2020년에는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 특허 출원을 무더기로 할 만큼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을 꾸준하게 그리고 최근 들어선 더 강렬하게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단순히 특허만 출원하는 게 아니라 투자 역시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에 이제 커버 글라스를 하고 있는 글로벌 대표 기업인 코닝 이쪽에 UTG 관련된 투자를 2017년에 이어서 2019년까지 꾸준하게 이어오면서 최근에 나왔었던 테크스팟 출처를 통해서는 애플의 폴더블 스마트폰의 이미지 사진도 렌더링이지만 나올 만큼 애플의 스마트폰 출시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바로 이런 내용들이 DB금융투자에서 예상한 2022년에 애플이 폴더블 스마트폰을 낼 것이다라고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애플의 폴더블 스마트폰의 진입은 굉장히 큰 의미를 주는데요. 현재까지 삼성전자 독주 체제였던 이 시장이 애플이 진입하게 되면 삼성전자 역시도 더 공격적으로 폴더블 스마트폰을 출시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바로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주의 수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삼성전자의 독점 납품을 하고 있지만 애플에도 충분히 납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역시도 향후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즉 최근에 KH바텍의 주가 상승 그리고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주들의 상승은 단순히 삼성전자가 폴더블 스마트폰 수량을 늘릴 것이다 라고 하는 1차원적인 전망뿐만 아니라 애플의 진입을
기폭제로 이쪽 관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같이 녹아져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특히 애플 같은 경우에는 한국산 부품을 채택하는 비중이 점점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대표적으로 LG이노텍, BH, 삼성전기 이와 같은 우리나라 업체들이 애플의 부품을 현재 많이 납품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도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 종목 역시도 애플에 납품할 가능성이 완전히 제로는 아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우리가 꾸준하게 모니터링해야 되는 점,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역시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최근의 주가 상승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 전망도 좋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삼성과 애플의 고민, 그 해답이 바로 폴더블 스마트폰이 되지 않을까 같이 우리가 알아봤었는데, 가끔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꺼려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그분들의 근거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바로 이번 세 번째 섹터에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투자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 두 가지 정도로 뽑아보면, 첫 번째, 왜 접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들이 있어요. 아니, 굳이 접어야 되나? 더 불편한 거 아니야?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다른 분들은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는 걸 꺼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스마트폰 자체가 2015년 이후부터는 꾸준하게 수량이 줄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굳이 스마트폰에 내가 꼭 투자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의 측면이 스마트폰, 그리고 그 중에서도 폴더블 스마트폰 투자를 꺼려하시는 대표적인 우려사항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 왜 접어야 하는가? 과연 폴더블 스마트폰이 주류 스마트폰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저는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섹터의 이름을 역사의 반복성이라고 지어보기도 했고요. 우리가 스마트폰의 이전에 핸드폰 시절부터 살펴보면요. 폼팩터의 변화와 스펙의 향상이 꾸준하게 반복되었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나왔었던 핸드폰을 생각해보면 접히는 폰이 아니라 이런 벽돌 형태의 일반적인 핸드폰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폼팩터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힌지를 넣기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스마트폰이 이제 접히기 시작했죠. 자, 이렇게 폴더형 핸드폰으로 폼팩터가 변화되고 나자 그 다음부터는 스펙 경쟁의 시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더 빠른 핸드폰, 더 좋은 음질, 더 좋은 컬러, 이런 것들로 스펙 향상이 이루어지다가 다시 폼팩터의 변화가 시작된 게 바로 이런 가로 본능과 같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슬라이딩 폰들이 주류폰이 됐었죠. 이렇게 우리가 핸드폰이 발전해 왔습니다. 스마트폰 역시도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10년간 우리가 마치 과거에 벽돌폰을 썼던 것처럼 아이폰이 출시하고 나서 스마트폰이 지난 10년간 벽돌형 타입의 핸드폰이 있었고 스펙 향상에 굉장히 열을 올렸었던 게 지난 10년간의 모습이었다면, 마치 핸드폰에 있었던 역사, 폼팩터의 변화가 있었던 것들을 상기해 봤을 때 이제 폼팩터의 변화가 막 시작되는 초입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이런 변화들이 꾸준하게 늘어나지 않을까 우리가 전망을 하게 됩니다. 폴더블 스마트폰을 옹호하시는 분들을 살펴보면 핸들폰을 봤을 때 옛날에는 거의 모든 폰이 다 이런 형태였지만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거의 모든 폰에 이렇게 접거나 밀어 올리는 핸드폰이 되지 않았냐. 결국 스마트폰도 지금은 거의 모든 폰이 이런 벽돌형 폰이지만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모든 핸드폰이 접히는 형태로 폼팩터가 바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스마트폰 시장 자체는 성장이 더딜지 모르겠지만 이 들어가는 부품, 핵심 부품인 힌지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늘지 않겠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봤던 것처럼 단순히 한 번 접는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두 번 접는 형태의 이런 디바이스가 나올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최근에 관련된 레포트를 살펴보면 2022년부터는 단순히 스마트폰에만 힌지가 쓰이는 게 아니라 노트북, 태블릿, 이렇게 폴더블 관련된 매출액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런 형태의 거의 모든 IT 디바이스에서 폴더블을 적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현재 있기 때문에 결국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관련 힌지 매출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초반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처음에 봤었던 이 차트, 결국 2021년 폴더블 스마트폰 KH바텍의 주가가 안 좋았었던 이유가 기대치가 800만 대에서 400만 대로, 400만 대에서 실제 수량 150만 대로 내려왔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2019년도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이 50만 대 정도였어요. 2020년 스마트폰 출하량이 150만 대면 2019년 대비 3배 가까이 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1년 올해 폴더블 스마트폰 추정치를 많은 분들이 800만 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레포트를 보면 NH에서 나온 레포트에 800만 대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800만 대 이 숫자는 작년 대비해서 또다시
3배 이상 커지는 숫자이기 때문에 최근에 매년 3배 이상 커지는 시장을 찾기가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중장기 관점으로 저가 매수하는 것들이 굉장히 수익 극대화를 하기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내용을 알아야 주가가 떨어질 때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더 안심하고 분할 매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에 저는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제 의견을 전달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020년 폴더블 스마트폰은 원래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실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최근에 삼성전자와 애플 스마트폰 판매 전략 방향을 살펴봤을 때 폴더블 스마트폰은 점점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들은 과거 우리가 핸드폰 시장에서 봤었던 흐름을 살펴보면 그대로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을 봤을 때 폴더블 스마트폰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주목해 볼 만한 매력적인 시장임에는 분명하다라고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